감동의 순간 My dream is sports, sports My love is sports, sports My drama sports, spor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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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주간 농구를 이번 주만 화요일로 당겨서 진행하고 화요일 코너 정 PD와 김 기자 시간은 내일 이어지겠습니다. 출연자들의 사정으로 이번 주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주간 농구 함께할 분들 만나보죠.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 기자와 박이원의 스포츠입니다. 참 입에 착착 붙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사실 근데 요일이 중요하진 않죠. 이 두 분께는. 언제나 그럼요. 공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일이 바뀌어도 네. 언제나 이게 출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나올 수 있다. 야. 네, 요일이 바뀌었다가 못 나오는 건 이제 핑계다. 그렇죠. 네. 조현일 위원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네, 우리 곁에 뭐 그런 분이 있었죠. 조현일 위원만 빠지면 월화수목금 다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그럼요.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네, 저희는 뭐 KBS를 위해서라면은 네. 네, 스포츠는 KBS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이 꼭 이 방송을 듣고 벽 보고 반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크네요. 간만에 좀 세 분 완전체를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는 한번 완전체를 기약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 이거 좀 놀랍습니다. KCC의 연고지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곧 KBL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그 안건 중 하나로 이제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KCC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전주 실내체육관의 신축 이슈 갖고 이제 전주시와 이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8년 전에 했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연고지 이전을 할 것이다. 조만간 할 것이다. 혹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취재해온 바로는 아마도 이제 새 도시가 거의 물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발표가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군요. 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있나요? 일단은 소문에는 이제 부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것도 아니었고 또 현재 여자농구가 부산 BNK 썸이 부산을 연고지로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전주 KCC 전주에서 가장 많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네.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와 KCC의 갈등은 농구 팬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좀 안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주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KCC는 이 스타 동원력이 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빅마켓에 간다면 더 빛날 수 있는 팀이라서 또 내심 바라는 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섣불리 단순하게 뭐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지금 농구단이 존폐 문제와 연고지 그렇지, 입지 연고지 문제 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한국 농구 시장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뭐 비교를 딱 하긴 그렇지만 NB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전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202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NBA랑 비교를 하고 보자면은 사실은 그렇게 체육관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뭐 부지에 미를 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연고지를 옮기지 않고 다른 체육관을 임시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고지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연고지 이전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지 이전이 더 잦은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그가 다 같이 한번 이런 규정이라든지 어떤 이게 다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마련해야 되는 뭐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그 농구 자체 그리고 팬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가 겹쳐서 발생하는 문제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그 이해관계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 프로농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 1차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소식도 눈길을 모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죠. 네, 드래프트 1차 명단이 공개가 됐고 일단 22명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뭐 문정현, 박무빈, 유기상 드래프트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3명의 선수와 함께 얼리 엔트리로 나오게 된 이강현 선수 그리고 건국대 김도현, 고려대학교 신주영 등 이 얼리 엔트리 2, 3학년 선수들도 5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네. 일반인 중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상범 씨와 또 포항공대를 중퇴한 주봉조 씨가 또 도전장을 냈는데 네. 주봉조 씨 같은 경우는 32살이에요. 와. 그래서 이분의 도전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 농구 선수를 할 때 네네. 교류전이 있었어요. 음. 육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 스포츠에 진심인 생도들이 많습니다. 뭐 럭비라든지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렇게 거짓은 아니겠죠.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성범 우리 이제 예비 선수도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꿈을 좀 펼쳐보기 위해서 이번에 도전을 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어쨌거나 기초 실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죠. 서류 테스트는 12명이 통과를 했고 기초 실기 테스트 통과 못하면은 아예 경기도 못 뜁니다. 아마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네. 것 같은데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상 농구인들이 직접 봤을 때 예. 이 정규리그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떠나서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렇죠. 아마도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확실히 아무래도 그 좀 애정을 뒷받침내는 또 선수의 경력이 필요하긴 필요하군요. 네, 전문 선수라는 것이 좀 일반인들과 다른 이유가 결국에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걸 떠나서 뭐 체력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부분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그 같습니다. 투여한 시간이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뭐 최소 4시간, 뭐 많게는 10시간씩 몇 초등학교 년? 때부터 해왔다고 하면은 그 누적치를 능가할 수 있는 내가 재능이 있다면 사실 생계상은 참 불공평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의 시간들이 선수들이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뛰어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길이기에 또 한번 또 새로운 또 역사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럼요. 게 그렇습니다. 농구 그럼요. 팬들의 네.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소식들 외에도 요즘 손대범 기자가 농구 월드컵 해설에 박신자컵 국제 서머리그 취재까지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조현일 위원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저는 맨날 이름 세 자만 썼다가 네. 이름이 막 치자로 끝나는 선수가 수십 명 나오고 막 그러다 네. 보니까 이름 긴 사람들 외우는 거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박신자컵 청주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녁에는 월드컵을 중계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농구를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네. 즐거운 시간 같습니다. 야,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 이번에 박신자컵에서 그 개막식에 박신자 여사가 직접 참석하셨다고요? 네, 2015년 1회 대회 이후로 8년 만에 오. 박신자컵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개막일 외에도 결승전이 열리는 9월 3일에도 이제 시상자로 나설 예정이거든요. 개막식 당일에는 와서 이제 젊은 기자들과 네네. 또 모처럼 만에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올해 연세가 81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선수 생활 60년대에 예. 하셨으니까 야. 대단하시고 2015년에는 사실 그 트로피를 직접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약간 이제 캐릭터 모양으로 이제 박신자 네. 이제 선생님의 이제 캐릭터 모양의 네. 트로피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트로피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창발하면서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좀 큰 울림을 줬죠. 그러게요. 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하셨던 말씀들도 좀 많이 울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할 거라면은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고 할 거라는 절실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 취재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도 그래 저렇게 했으니까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한 인상을 받았었고요. 또 8년 전에 왔을 때 박지수 선수랑 이제 약간의 교감이 있었어요. 네. 꽃다발도 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박지수 선수를 기억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박지수 선수께서 미국에서 좀 시골에서 지내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WKBL을 보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인이 워낙 신장이 커서 주목도 많이 받는 것도 이해하고 또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박신자 여사가 약간 박지수 선수 상황을 잘 모를 텐데도 뭔가 꿰뚫는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당신께서도 센터였고 네. 그 당시에 키가 176 정도 맞아요. 되셨던 네.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맞아요. 키에 네.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 좋지 않은데 항상 어떤 대회 나가면 막 탑 5에 뽑히고 막 레전드로 뽑히고 지금 피바 명예전당에도 허언하게 돼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가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르는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거를 아마 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버스 탈 때도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신문 기사를 있나 찾아봤는데
결혼 기사가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을 크게 장식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렇죠. 야. 근데 박지수 선수가 사실 좀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뭐 부상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좀 대선배 말이 좀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박신자 여사가 뭐 모든 걸 잃은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소녀 같은 그런 그 어투로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게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박지수 선수가 기사를 봤을 거예요. 네.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에 나선 박지수 선수는 저희가 알던 그 밝고 명랑하고 또 코트에 섰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쟁심이 강한 그런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군요. 자, 이번에 그러면 박지수 선수 걱정은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되겠다 싶은가요? 네, 우리은행과 KB 걱정은 당분간 쓸데없다. 네, 이 두 팀의 질주가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아니, 박지수 선수 3점 슛 넣었어요. 오. 그 경기 중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중계 카메라를 정확히 보고 세리머니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본인도 여유를 갖게 된 것 여유가 같고요. 있고, 네. 아, 정말 밝은 모습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 박신자 컵이 정말 재밌는 게 사실 예전에는 그 신인이나 좀 실험하는 장이었다면은 거의 주전급 멤버들이 다 나와서 네. 이번 대회부터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하고 훨씬 더 재미가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네. 일본 토요타 팀과 NX 네. 팀, 네, 또 호주의 밴디고, 네. 필리핀의 필리핀. 국가대표팀이 왔는데 이 워낙 또 쟁쟁한 팀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나 슈퍼스타들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들이 미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팬들도 즐거워졌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인데도 빈자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티켓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경쟁이 꽉 찰 정도로 오. 많이 찰 정도로 팬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박신자 컵을 통해서 시즌 미리 보기가 가능할 텐데요. 어때야 보였나요? 네, 역시나 뭐 우리은행과 KB는 뭐 적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을 줬고요. 또 하나원큐 같이 젊은 팀들도 아 여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NBA 팬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 월드컵을 보면서 뭐 비시즌 아쉬움 달래고 있을 텐데 이변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가 탈락을 했어요. 아하. 야, 뭐 루디 고베어가 힘도 못 쓰고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경기 직후였는데 도쿄올림픽 2위였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을 굉장히 끝까지 괴롭혔던 프랑스가 1라운드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하고 이제 프랑스 가시 이제 샤르드골 공항으로 가겠죠? 네, 뭐 스타 군단이었던 캐나다를 상대로는 65대 95로 30점 굉장히 차요. 무기력하게 굉장히 졌고요. 무기력했죠. 또 라트비아와의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막판에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아. 라트비아도 피바 랭킹이 굉장히 낮은 팀, 낮아요. 29위거든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거 조현일 위원이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지목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안 온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안 왔네. 네. 완성을 좀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일, 뭐 이렇게 좀 다코스가 있을 것이다 네. 얘기했는데 프랑스를 꼭 집었던 조현일 위원께서는 지금 잠시 이제 축구로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 간다니까 또 덩달아 또 프랑스 지목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프랑스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였나요? 일단 프랑스가 뭐 지난해 유로바스켓 2위 또 올림픽 2위 이런 성과를 냈던 핵심 멤버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중간 대회를 앞두고 또 하나둘씩 부상을 당하고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약간 그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농구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 대회에서는 누군가 에이스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그 에이스 에이스가. 역할이 없다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에너지 레벨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LA 클리퍼스에서 뛰고 있죠. 이제 니콜라 바툼 선수가 이번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로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진짜 조별 예선도 통과를 못하고 1라운드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본인이 입장에서는 글쎄요. 바툼 국가대표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내년 또 파리 올림픽이 홈이니까 그렇죠. 아마 더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 외에 혹시 그 이변은 없었나요? 저는 미국은 역시나 미국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여전한 강세를 보였고요. 가장 큰 이변은 역시나 일본의 일본. 승리였죠. 네, 핀란드와의 경기는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본의 170cm밖에 안 되는 가드가 네. 유럽의 선수들을 앞에 두고 와, 완전 3점 슛을 휘젓고 하고 돌파를 하고 사실 네. 이 만화로 그려도 욕먹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일본 리그 MVP인 카와무라 유키 선수 딱 네. 170인데 이 선수가 장신들을 흔들면서 일본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야, 또 스타가 또 한 명 이미 스타겠지만 일본 자국리그에선 또 국제적인 또 스타가 하면 탄생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어떤 팀 또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뭐 슬로베니아 그렇죠. 슬로베니아 루카 돈치치가 여전한 또 원맨 강세를 쇼. 보였고요. 네. 또
박재민 위원이 말했던 독일 역시 이 평가전에서부터 탄탄한 전력을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이 좀 잘해주면은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뭐 글쎄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가 좀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남수단에 무기력하게 대패를 했고요. 심지어 랭킹은 62위거든요. 지금 중국이 한 24위 정도 네.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중국의 아시안 게임 그리고 네. 올림픽의 전망도 조금 밝지 않다. 심지어 이번에 NBA 선수 NBA 리거도 영입을 하면서 뭔가 저우치라든지 탄탄한 멤버를 좀 꾸렸는데 그와 기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경기를 보이면서 조금은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의 금메달이 또 한번 이렇게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조별리그 남은 일정 그리고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나 둘씩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 선두로 갈 수 있는 팀들이 결정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H조에서 캐나다와 라트비아가 맞붙게 됩니다. 조 1위를 해야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에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캐나다와 라트비아의 경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뭐 미국은 이대로 순항할 것 같은데 미국도 토너먼트에서 과연 이 쟁쟁한 스페인이라든지 이 독일 팀 같은 강팀들을 어떻게 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이번 주만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전하는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 전하기 전에 여준석 선수 관련 소식이 있어서 짚고 갈까 하는데요. 네. 가드 겸 포워드를 맡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스포킨 지역의 일간지인 스포크스먼 리브에서는 다음 시즌 곤자가 대학교를 전망하는 기사를 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빅가드, 윙 포워드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여준석 선수를 꼽았거든요. 네. 네, 상당히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데뷔전을 치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반년 전 1월 달에 이제 입학했던 여준석 선수인데 시즌 중반에 합류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훈련만 했었어요. 네, 경기에 뛰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선수가 됐기 때문에 2학년으로 참가하는 2023-2024 시즌에는 정식으로 뛰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유준석 선수가 슈팅 가드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신장으로 또 뭐 포스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그만큼 지금 슈팅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선수들이 워낙 신장도 좋지만은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를 오갈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다라는 거는 저는 일단은 곤자가 대학에서 데뷔를 했을 때 어떤 공격 패턴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변신을 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예. 여준석 선수 인터뷰 기사 손대범 기자가 썼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가족들의 생일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좀 방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잠깐 만나서 네. 만난 김에 인터뷰도 하자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인터뷰하자라고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제 바로 돌아가자마자 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 생활이 너무 이제 행복하고 도전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밝으니까 좋습니다. 네.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는데 굳이 만나서 또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여준석 선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혹시 그 그러니까요. 인터뷰 네. 내용 중에는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를 병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곽슛 연습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단점이 이제는 외곽 수비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인사이드 수비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밖에서 이제 미국의 빠른 가드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고요. 또 공격에서도 뭐 단순히 슈팅만 많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자리로 갈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준석 선수 역시 목표는 NBA 진출일 텐데요.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 정도 신장에서 사실 그 정도 높이 뛰는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NBA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슛을 특출나게 잘 던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제 곤자가 대학이라 그래도 눈에 띄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슈팅 연습에 있어서 아까 박신자 선생님 말처럼 죽도록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미 이 선수도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구 월드컵이 한창인 와중에도 우리가 또 이번 주에도 전하게 되는 하든의 이적 관련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하든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간 농구가 아니라.
뭐 또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나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기자들이 루머를 또 캐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죠. 뭐 마이애미 히트,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시카고 불스가 관심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아니 뭐 관심은 다 있겠죠. 그렇죠. 하드인데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네. 이유는 없을 텐데 이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진짜 갈 수가 있느냐, 조건이 그렇죠. 맞느냐가 문제인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그 전까지는 사실 클리퍼스만 가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클리퍼스에 있는 하든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하든이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뭐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약간의 이제 태도의 변화가 보이면서 다른 팀들이 이제 전화기를 계속 좀 이제 열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1순위는 클리퍼스지만 다른데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네. 정도의 스탠스인가요?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떠나고 싶으니까. 네. 생각을 하고 여기만 있다. 아니면 네. 돼. 사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런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조엘 엠비드라든지 기존의 선수들도 지쳐가지고 팀이 좀 분위기에 와야 될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간 릴라드로 넘어가서 주간 릴라드 이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릴라드도 본인이 이렇게 트레이드 요구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 팀도 마이애미 히트랑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부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끊임없이 릴라드의 생선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루머대로라면은 하든도 마이애미, 릴라드도 마이애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마이애미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요. 없죠. 없죠. 많지 않죠. 마이애미 히트도 아끼고 싶은 선수는 많고 주기 싫은 선수도 주기 싫은 선수만 있는데 네.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렇게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선수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본인의 몸값을 완전히 다운을 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게 해서 간들 거기 가서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참 이러나 저러나 뭐 참 골치 아프다라는 게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레이커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동상 건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왜 코비 브라이언트의 동상이 없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시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동상이 이 크립토닷컴 아레나 밖에서 공개가 될 거라고 했는데 흥미롭게도 인터뷰가 공개된 시간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24일 오전 8시 24분. 코비를 상징하는 8과 24를 딱 정확히 맞춘 시간대에 발표가 됐고요. 네. 네, 동상은 2024년 2월 8일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8월 24일은 참고로 인디애나 페이서스 레전드 레지 밀러의 생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일까지 외우세요? 네, 1965년 8월 24일입니다. 2024년 2월 8일이 뭐냐면은 네. 24와 8은 역시 코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2월의 2는 딸이었던 그 딸인 지아나 브라이언트가 네, 등번호입니다. 등번호. 네. 참 뭐 좀 짠합니다. 근데 이 동상이 세워지는 게 코비가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뭐 그러면 크립토닷컴 아레나 밖에 가면은 뭐 엘진 베일러, 샤킬 오닐, 압둘 자바, 매직 존슨 등 이 레이커스 농구를 상징하는 슈퍼스타들의 동상이 많습니다. 네. 그 손대범 기자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동상 좀 설립할 때 가고 싶으시겠어요? 건립식에? 안 그래도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갔는데 진짜요? 나는 봤는데 네, 2월 달이기 때문에 제 스포츠를 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솔직히 티켓값 비싸죠. 그리고 손대범 기자 괜찮습니다. 네. 아이, 그럴 수는 다녀오세요. 없죠. 네. 네. 아니 뭐 조현일 위원처럼 한 주 뭐 갔다 네. 오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NBA 또 다른 소식. PJ 워싱턴이 샬럿에 남단 소식이 있네요. 네, 샬럿과 3년 4,800만 원 달러에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좀 FA 시장 개장 후에 좀 늦게 계약을 체결한 셈인데 뭐 일단 그 전에도 샬럿 호네츠가 워싱턴을 트레이드한다 뭐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샬럿과 재계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론조 볼의 은퇴설이 계속되고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볼 형제의 맏형이죠. 론조 볼이 계속해서 부상을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였는데 그에 반박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건강하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시간을 두고 있다. 결국 이게 이제 은퇴설을 불을 지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쨌거나 리그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강했던 론조볼의 그런 플레이를 좀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다시 무릎 부상을 딛고 일어서길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상 꼭 잘 털어내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멋진 활약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박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